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에 양승조 국회의원 호남도지사 공약 발표를 하겠습니다. 밖에 오신 분들 항상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약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 또 시도해주신 특별한 먼저 오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본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주신 배석자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약을 준비하는데 함께 연구해 주신 홍기훈 우리 교수님, 태호 교수님도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해전대학교 김동호 교수님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공주대학교의 박찬석 교수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공주대학교의 이응기 교수님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또 우리 시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김종문 우리 충남도의 운영위원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천안시 오늘도시 국가위원장이신 황천순 시의원님 자리해 주셨고요. 강남주 천안시의 의원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승조 국회의원 정무특보를 맡아주신 황종원 특보님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그 옆에 지정근 우리 특보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협자 소개를 마치고 바로 오늘 공약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첫 번째 복지분야였던 어르신 버스비 무료와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두 번째 경제산업 분야였던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축소와 세제 지원, 세 번째 농업, 임업 분야의 친환경급식 차액 지원 사업과 농업, 임업, 재대책사무소 설치, 네 번째 관광 분야의 충남 관광공사 설립과 시푸드 축제 개최여 다섯 번째로 장애인 부분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헌법 제34조 5항에 따르면 신체 장애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있지만 아직도 장애인분들의 국가적 보호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장애인 등 사정 약자분들에 대한 장애인 정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충청남도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BF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BF 인증이란 배리어프리 약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15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규 건물만 해당이 되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법률에서 인증 의무가 제외되어 있어 현재 많은 공공건물이 BF 인증을 받지 못하여 장애인분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모든 공공건물에 BF 인증을 추진하면 관공서, 보건 등에서 그동안 휠체어, 용차 등의 접근성 확보 어려운 시설물들이 원만한 경사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되며 전동 카트 운영 및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등 시설 이용 약자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개선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승강기 설치, 시각장애를 위한 음성 유도기, 전자 안내도, 시각 경보 설치 등이 추진됩니다.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유효표 확장과 자동문 설치, 대변기 전면 활용 공간 확보 및 대변경 수면기에 보조 손잡이가 설치되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화장실 이용 편의성이 확보됩니다. 적용 대상으로는 현행 대통령이 규정되어 있는 파출소, 지구대, 보건소, 동문도서관, 공중 화장실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과 의료시설, 공원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 생활화되면 일반 건축물에도 자발적으로 반영되어 장애물이 없는 건축물이 충청남도에 대중화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충청남도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의 각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인적 시군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목적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 가능 지역을 인접 시군이나 거리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친교, 진료 등 시군의 경계를 넘어가야 할 상황은 장애인에게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때마다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여 인접 시군에 내린 다음 다시 그 지역의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는 택시인데도 불구하고 환승을 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시군의 경계가 장애인에게는 입국 신상은 없을 뿐이지 국경을 넘는 것만큼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경기, 경남, 전남, 강원, 경북 5곳에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도 그동안 각 시군별로 운영해오던 콜센터 업무를 강력화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도움을 위해 본격적인 고객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홈페이지와 대표부를 통해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받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행복한 충청남도, 사회적 약자를 참여하여 불편이 없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저 양측들과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공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예, 유지수. 네, 유시스 유상입니다. 네. 단가리고 공약은 잘 봤고요. 네. 공약보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양승조 의원님이 경선에 계속 완주할 것이냐라는 걸 놓고서 지금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 다른 후보들 측에서도 그 양승조 의원님께서는 중간에 입각할 것이다. 또는 또 페널티가 현역위원 페널티 들어가는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경선을 완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선 완주 의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현역위원 페널티 10% 적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한 보관은 있으신 건지, 만약에 차점 후보보다 10%가 깎인다고 했을 때 10%를 더 엎어서도 10% 낙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과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뉴스 유기자님 감사드리고요. 경선에 완주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치 행태에서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 그 도로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비판하는 거는 올바른 그 정치 태도 중 하나인데 비난과 비방은 우리가 상당히 좀 멀죠. 더구나 이제 허위 사실 같은 경우는 어떤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니에요. 공직선거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번째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런 공약 발표는 중간에 그 경선을 포기할 것이다.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또 제가 충남도를 무한한 사람을 지금 하선 의원이고 당연히 중진을 지낸 사람인데 일단 출마 선언할 사람이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경선을 포기한다?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저는 우리 박수현 후보라든가 우리 그 복경 후보가 그런 말을 하셨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충청남도에 상당히 육보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과잉 충성하고 참 그 어떻게 보면 예의 없고 버릇없는 일부자들이 오지게 그렇게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비판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참 개탄스럽다.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반드시 완주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오늘 공약 발표를 한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런 쓸데없는 소리, 헛된 소리 하는 사람은 우리 언론들께서 반드시 꾸짖고 또 아주 그 질차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형 페널티 문제인데요. 우리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 단계에 정해진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자기가 득표한 거에 10% 때문에 우리가 한 50%를 득표한다면 5%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만약 제가 20대 총선에 당선되지 않은 상태에 나왔다면 페널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낙선자는 페널티가 없고 당선자는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최소한 당원 단계에 정해진 것이라면 당원 단계에 개정되지 않는 한 당원으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생각 드리고요. 이런 그 자기가 득표에 10% 정도의 감사한 기인 만큼 저를 득표 우리 함께하는 국민들로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심기일전하고 분발해서 반드시 10% 감사해줘서 그걸 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백준석 기자입니다. 백준석 기자님요? 예. 우리 의원님 공약을 잘 듣고 있고요. 우선 장애인에 대한 그 정부의 지원이 물질적인 지원이나 어떤 뭐 제도적 지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장애인들의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의식, 네. 개혁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나 뭐 방안이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그 박준석 기자 정말 좋은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사실 시설이라든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식이죠. 인식은 이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살아갈 우리 공동체의 일원 아니겠습니까? 일원만을 갖다 인식하는데 저도 도전을 맡게 된다면 또 우리 보건국제에서 그런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만 이게 함께 어울릴 동료다. 이게 구성원이다. 이런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전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고 구성원을 만들고 이게 그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가 저도 그 대한민국 국민 아는 사람이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장애인 관련 특수학교를 세운다고 해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은 세계 없습니다. 우리 지식인들이 수치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애인의 근본적 인식, 이 문제가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도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방안, 이런 활발한 그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기자회견 내용 이외에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승조 의원님이나 그 박주현 전 대변인이나 국경 시장님이나 그 민주당 내에서 가장 그 유능한 인재들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엔 그런데 그 유능한 인재들끼리 경쟁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가장 유능한 건 한 사람이겠죠. 가장이니까. 유능한 분들이죠. 네, 제가 가장 유능한 건 아니고 두 분 다 유능한 분들이시고 앞으로 장래가 충망되는 민주당이 이끌어갈, 국가를 이끌어갈 훌륭한 제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하고 경쟁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뭐 아주 영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선에 당연히 중진을 지낸 사람이고, 그분들은 현재 있는 초선을 지내셨고, 원이시고, 또 한 번은 초선 지내시다가 시정 2번 해서 그분들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분들과 경쟁하는 게 영광이라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사선에 당 중진에서 그분들과 겨루는 것 자체가 개인이 뭐를 좀 잘못 살았나 생각할 정도로 어떤 자기감이 드는데,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선에서 이겨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도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단전의 능력과 그런 그 충분한 자질이 있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단 그 발표하신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사 개선이라든지 편의 향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포스가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우선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인식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이라든지 그 근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는 충남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과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될지 그걸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회 차원의 필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충분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죠. 노동권 보호 문제는 사실 노동권 보호와 동시에 장애인들의 근로의 기회가 자체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전에 봉쇄된 건 아니지만 일반의 취업률이 한없이 떨어지는 취업률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취업률 자체가 한 58%, 57%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한 40%가 된대요. 그것도 장애인별로 약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근로 이게 어떤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요. 그래서 뭐 이 장애인 그 정도에 따라서 보호장학과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제 또 장애인도 의무 고용 비율이 있잖아요. 장애인 의무 고용 같은 경우는 3% 또 고용하는 거 있는데 이분은 국가 전체 법률 내에서 좀 상향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저는 예전부터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 터전을 줘야 된다. 그거 이상의 복지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나중에 한번 공약과를 통해서 구상을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노르웨이인가요? 이분들은 복권 판매를 시각 장애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된 취업률이 뭐 한 94%만 5% 돼요. 일하시는 능력을 전제하는 거죠. 그런 어떤 획기적인 제안이 갖고 정책을 실현한다면 장애인들한테 고용기회가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 여건 문제인데 말씀드린 근로 여건이면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은 근로자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근로 기준법이라든가 이 장애인 아까 말씀드린 그 공약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전체의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직업을 갖든 직업을 갖지 않은 많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공공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근본적인 그 결함으로 인해서 아직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충남이 먼저 선도적으로 한번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공공건물 이런 거를 의거하자. 그런 한번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보자. 그런 뜻으로 공약을 해버렸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다른 시도에서도 한 2, 3년 안에 거의 다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말씀드린 장애인 콜택시 이동 문제는요. 아마 콜택시를 이용한 장애인분들 누구나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천안에서 어떤 금산에 갇혀서 이렇게 볼 일이 있다. 그럼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 문제도 광역법을 한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를 공유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애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떤 그 노동권 보호도 굉장히 함께 살펴봐야 되고 그걸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 그 양승조 도지사 공약 발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